요즘에 아파트 값이 무슨 빌딩 값 같아요. 옛날에 제 기억에 한 8억 5천부터 좀 좋은 거는 15억, 18억 이랬습니다. 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마음을 졸이고 계시는 분은 실수요자 분들이신 것 같아요. 무주택 실수요자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줄 수 있는 사이다 한 잔을 제가 결국에는 드리겠습니다. 국민은요, 과거에도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장만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거치식 위주였어요. 그래서 좋은 잡을 가지신 분들이요, 이자만 내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원리금을 같이 부담을 하죠. 그 원리금을 부담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인데 굉장히 힘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대출 규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대출 규제 중에 LTV라는 규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LTV가 뭐냐? 론 투 밸류라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담보, 주택담보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담보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거기에 몇 프로까지 최대치를 빌릴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LTV예요. 담보 가치가 10억이 된다고 해도 LTV에 따라 내가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그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투기지역에서는 9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40%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9억을 초과하고 15억 이하, 이 사이에 있는 주택을 구매할 때는 LTV가 20% 적용이 돼요. 그리고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 대출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요, 9억 이하의 주택에 50% 적용됩니다. 그리고 9억부터 15억 그 사이는 30% 적용돼요. 비규제 지역은 전 구간에서 다 70% LTV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최대치예요. 여기에 개인적인 조건들을 덧붙여서 감에 나가면 훨씬 아래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적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다음에 세 가지 대출을 보시면 그러한 고민을 좀 덜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디딤돌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 대출이 있어요.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신청 대상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딤돌 대출은요,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미만만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양가족이 있는 만 30세 미만은 이용 가능하며, 또 부양 가족이 없어도 만 30세 이상은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단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됩니다. 여기서 부양 가족이라는 의미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부양은 세대주가 세대원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동거인도 가능하다. 부양 가족이 있는 만 30세 미만은 어떤 경우냐면, 만 30세 미만인데 직계 존속 1인 이상을 부양하면 됩니다. 6개월 이상. 만 30세 미만인데 존속은 없어. 근데 미성년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1인 이상 부양을 해. 이런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보겠어요. 일단 얘는 모두가 이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조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면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하는 1주택자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대출이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적격 대출의 신청 대상은 보금자리론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이용 가능하고 조건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소득 조건을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은요, 부부 합산 6천만 원이에요. 개인도 6천만 원까지겠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생애 최초의 경우거나 신혼 부부의 경우거나 두 자녀 이상의 부부의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연소득 7천만 원까지입니다. 예외는 뭐냐? 혼인 후 7년 이내거나 또는 결혼 예정 부부인 경우에는 8,500만 원까지 인정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성년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을 때 8천만 원까지, 두 명 있을 때 연소득 9천까지, 3명 이상 있으면 연소득 1억까지 완화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소득 조건이 없어요. 소득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적격대출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아무 집이나 막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대상주택이라 하는 거는 담보가 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디딤돌 대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5억 이하여야 됩니다. 전용 면적 조건이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는요, 5억이 3억으로 2억 줄어들어요. 전용 면적도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보금자리론을 보겠습니다.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6억 이하여야 됩니다. 6억까지 되고요.
전용 면적은 디딤돌 대출하고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근데 여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예요. 등기부 등본상 주택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린생활 제외되고요. 숙박시설 제외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여기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다른 곳에서는 주택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금자리론을 평가할 때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리고 적격대출로 넘어갈게요. 세 개 중에는 주택 가격이 가장 비싼 걸 살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9억 이하의 공부상 주택입니다. 그냥 주택이 아니라 공부상 주택. 지금부터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가? 첫 번째 디딤돌 대출을 말씀드리면요. 최대 LTV 7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MCG라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MI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MCI라는 그런 그 이니셜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금융기관에서 얼마까지 됩니다 딱 해줘요. 그러면 그게 내가 다 받을 수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좀 그렇진 않아요. 반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은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소액 임차인이 있어요. 이 소액 임차인은 순위와 상관없이 아무리 후순위여도 경매 낙찰되면 먼저 이 사람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낙찰된 금액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에는 등기부등본 아무도 나오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방에 임차인으로 각각 들어오면은 그만큼은 내가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반공제라고 해서 그걸 빼주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로 인해 대출을 난 이만큼 받고 싶었는데 축소된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출자가 내가 필요한 금액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집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MCG, MI, MCI는 그러한 반공제를 내가 보증해 줄게. 금융기관 그냥 돈 다 빌려줘. 그 중에 MCG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2억 2천까지,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2억 6천까지,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이상은 1억 5천까지 낮추게 돼요.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 미혼은 똑같이 2억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대 LTV 70%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보금자리론은 최대 3억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미성년 자녀 3인 이상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4억까지 가능합니다. 또 미성년 자녀지만 자기 방 안 주면은 조금 승질내고 그래요. 화장실 문도 좀 세게 닫고. 그런데 이 LTV 최대 70%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얘는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LTV가 60%까지밖에 안 돼요. 여기에 또 완화된 내용을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부부 합산 7천 이하고 주택가가 5억 이하의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도 LTV 70%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적격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어떤 LTV 규정 없이 최대 5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대치 5억이에요. 환경과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방문하셔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대출 금리 부분을 보면요, 디딤돌 대출이 일단은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에요. 연 1.85%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금자리로는 연 2.25%부터 시작이 돼요. 적격대출은 연 2.55%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딤돌 대출하고 보금자리로는요,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좀 모질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금융기관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결합상품에 대한 얘기도 아마 들으실 겁니다. 이자를 조금 더 내야 되지만 필요한 몇 천만 원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결합상품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상품은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뭐 집이 있어야지만 담보 잡혀야지만 나오는 대출인데, 자산론이라고 있어요.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그래요. 이제 사전청약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하시는 분들도 대출이 필요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다고 하니까 사전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저만 따라와 보세요. 상계주공 9단지를 찾아놨어요. 알짜 매물 써있으니까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매물에 대한 정보는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나의 대출한 돈은 얼마나 나올까 딱 써있죠. 그래서 계산해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그 매물에 대한 정보와 토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60.78이죠? 층은 3층 이상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주시면 대출 조건이 뜹니다. 저는 개인이니까 개인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출 목적 구입으로 갈게요. 그 보유주택수 현재 보유한 거 무주택으로 가겠습니다. 시기 미확정으로 갈게요. 다음을 누르시면 간편을 비밀번호가 뜹니다. 회원을 가입하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받아가 쓰시면 되거든요. 제가 받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보 입력, 대출금이 필요일자, 요거는 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희망금액 얼마로 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고정금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거치는 제가 25년 할까요? 25년? 다음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가 투기과열지구라는 특성도 알려줍니다. 알려주면서 쭉 내려오면 예상 대출 한도액이 떠요. 그래서 2억 5,500만 원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줍니다. 직접 대출 상품 고르기가 있네요. 또 가장 유리한 대출 찾기가 있고요. 직접 대출 상품 고르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야, 굉장히 많죠. 여기서 여러분이 좋은 금리와 예상 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담하기 버튼 눌러 상담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이 금융권을 찾아가서 뭐 얘기를 나누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이 변하면은 금리도 변하고 내가 여러 가지 규제도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택 구입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서 나가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DSR 규제를 또 강화해가지고 이제 적용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가 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 규제가 심해지면 우리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청년들은 아무래도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득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로 인해서 DSR 규제까지 들어가면은 빌릴 수 있는 돈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미래 소득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반영되면은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0년 이상의 최장기 모기지를 청년 세대한테는 일반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한 상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비록 주택 가격은 떴지만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담을 좀 줄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주택 가격 나오면은 제가 참 면목이 없어집니다.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저도 여러분들 앞에 너무 항상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고 부동산 활동 지속해 주시고요.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